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안나경입니다. 네,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2025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14.8%를 기록하며 3조 8,952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는 기업들의 점차 클라우드를 기반 기술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그 활용 범위가 산업 전반으로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전환은 대고객 서비스의 질적 성장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의 기술, 조직, 문화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런 가운데 KT 클라우드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오랜 시간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해온 DX 기업답게 저변 확대는 물론 사용자인 기업 고객의 생산성 측면까지 고려한 맞춤형 상품을 출시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에서는 KT 클라우드의 편리함과 비용 절감을 키워드로 서버리스 상품과 그리고 DB 상품 두 가지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실제 비즈니스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구축과 운영까지 시연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클라우드 파스 TF 선민정 매니저님, 그리고 컨테이너 TF 김민웅 매니저님께서 나와 주셨는데요. 먼저 선민정 매니저님부터 간단하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 선민정 매니저입니다. KT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 환경 기반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 중 파스 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MySQL과 레디스를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서비스화하는 DB 애저 서비스를 개발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소개 예정인 디바스포 MySQL 8은 MySQL의 최신 엔진 버전인 8을 손쉽게 구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김민웅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KT 클라우드 컨테이너 TF의 김민웅 매니저라고 합니다. 저는 서버리스와 컨테이너에 대한 신기술들을 연구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용화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에서 보여드릴 서버리스 서비스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느끼셨던 불편함들을 해소시키고자 많은 기능을 준비했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과 약 50분 동안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돕는 디바스 4 MySQL 8 서버리스에 대한 소개와 구축 운영, 그리고 관리 팁을 시연을 통해서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발표 이후 약 10분 동안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에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문의해 주신 질문은 KT 클라우드에서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후 Q&A 세션에서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금일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도 지급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특히 웨비나 발표와 동시에 진행되는 설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선민정 매니저님 발표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KT 클라우드의 디바스포 MySQL 서비스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서비스 소개와 더불어 KT 클라우드 콘솔에서 시연을 통해 사용 가이드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KT 클라우드의 디바스포 MySQL 8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DB 서비스입니다. 최신 엔진인 MySQL 8을 지원하며 MySQL의 설치, 구성, 설정, 백업, 모니터링 등 MySQL 이용의 전체 과정을 서비스화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디바스포 MySQL 8은 최신 MySQL 8 버전을 지원합니다. 현재 최신 메이저 버전은 MySQL 8이며 2018년 4월에 8.0.11로 GA 버전이 나왔습니다. MySQL 공식 다큐멘트에 따르면 MySQL 5.7 대비 굉장히 크게 향상된 성능을 제공하며 몇 가지 주요 특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능 향상은 공식 다큐멘트를 통해 확인도 가능하십니다. 첫째, 트랜잭셔널 데이터 딕셔너리입니다. 이노디비 스토리지 자체가 트랜잭션을 지원하여 장애 복구도 되고 데이터 일관성도 보장합니다. 이러한 이노디비 기반의 데이터 관리로 안정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MySQL 도큐먼트 스토어입니다. SQL과 NoSQL을 모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관리 가능한 데이터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SQL 향상입니다. 서브 쿼리 성능의 향상 및 파생 테이블에서 외부 테이블을 참조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추가 지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InnoDB 클러스터의 복제 향상입니다. MySQL 5 버전에서는 복제 기능은 있었으나 외부 솔루션을 이용하여 페이로버 기능을 구현해야 했습니다. MySQL 8에서 지원하는 InnoDB 클러스터를 활용하면 복제가 가능하고 네이티브한 자동 페이로버, 페일백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InnoDB 기반의 최신 엔진 MySQL 8을 서비스한 디바스포 MySQL 8에 대한 개요입니다. KT 클라우드 환경 중 퍼블릭 및 공공 클라우드 내 D1전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MySQL 8 엔진을 지원하고 현재 제공 중인 버전은 8.0.29 버전이며 향후 지속적인 버전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InnoDB 스토리지 엔진을 사용하며 고객이 생성 가능한 구조는 스탠드얼론과 클러스터입니다. 사양은 최소 1V코어의 1기가부터 최대 32V코어의 256기가가 있고 스토리지는 HDD, SSD 타입의 용량은 최소 100부터 2000기가까지 지원합니다. 제공 구조는 크게 스탠드얼론과 클러스터 두 가지 타입이며 클러스터 구조의 경우 싱글 프라이머리와 멀티 프라이머리로 나뉩니다. 구조별 특징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추천드립니다. 먼저 스탠드얼론 구조는 데이터베이스가 싱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장애가 발생할 경우 서비스 중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로컬 또는 대부 환경에 적합한 테스트 구조입니다. 클러스터 구조의 경우 MySQL의 네이티브한 고가용성 솔루션인 InnoDB 클러스터 아키텍처를 따릅니다. InnoDB 클러스터에서 MySQL 서버들은 그룹 복제 형태로 복제가 구성되고 각 서버는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프라이머리 혹은 읽기만 가능한 세컨더리 중 하나의 역할로 동작합니다. 고가용성을 위해서 최소 3대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 그룹 복제로 구성된 MySQL 서버 중 쓰기를 처리하는 프라이머리가 한 개만 존재하는 구조를 싱글 프라이머리, 모든 서버가 프라이머리인 구조를 멀티 프라이머리로 분류합니다. 싱글 프라이머리의 경우 읽기만 수행하는 세컨더리의 확장에 따라 리드 처리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멀티 프라이머리의 경우 MySQL 서버 전부 읽기와 쓰기가 가능하여 리드라이트 요청이 빈번한 서비스에 대해 부하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MySQL 라우터는 클라이언트와 MySQL 서버 사이에서 일종의 프록시 역할을 하며 그룹 복제 내에 정상적으로 동작할 수 있는 서버로 쿼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서버들의 리드와 라이트 역할까지 메타데이터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쿼리 유형에 따라 적절한 MySQL 서버로 전달하여 클라이언트는 커넥션 정보를 MySQL 라우터로 설정하면 됩니다. 즉, InnoDB 클러스터 아키텍처의 MySQL 라우터와 그룹 복제를 통해 별도의 로드 밸런서 신청 및 연결 작업 없이 고가용성 구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제공 중인 스펙입니다. 스펙 선택은 서비스 최초 생성 시 선택도 가능하고 생성 후 서비스 운영 중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CPU, 메모리 스펙 중 고객 서비스 바운더리에 맞게 DB 인스턴스 스펙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스토리지의 경우 HDD와 SSD 타입 중 선택 가능하며 MySQL은 디스크 성능의 영향도가 높기 때문에 성능을 위하여 SSD 스토리지 타입 사용을 권고드립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장애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이 되어야 하는데요. 클러스터 구조를 이용할 경우 오토페이로버 및 페일백이 가능하여 고가용성을 제공합니다. 클러스터 아키텍처 중 DB 인스턴스 혹은 MySQL 라우터의 장애가 발생해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1에서 DB 인스턴스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InnoDB 클러스터의 네이티브한 페이로버와 페일백으로 복제 그룹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여 MySQL 라우터도 복제 구성을 변경을 감지하여 정상적인 DB 인스턴스로 쿼리를 전달합니다. 케이스 2에서 MySQL 라우터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 MySQL 라우터는 액티브 스탠바이 구조로 이중화되어 있어 안정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즉, 장애가 발생해도 페이로버 및 페일백 자동화로 고가용성을 지원하며 서비스의 엔드포인트를 도메인 주소로 제공하고 장애 시 이 도메인 주소 IP를 자동으로 변경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별도의 설정 없이 동일한 도메인 주소로 DB를 접근하며 서비스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MySQL의 복잡하고 귀찮은 관리 기능을 디바스포 MySQL 8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편의 기능으로 쉽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주요 편의 기능으로는 콘솔 UI에서 클릭을 통한 구조 변경 및 사양 변경, 검증된 최적의 DB 설정값 제공, 실수를 예방하기 위한 데이터 백업 및 복원, 모니터링 및 알람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편의 기능으로는 구조 및 사양 변경 기능입니다. 지원하는 구조는 세부적으로 스탠드얼론, 싱글 프라이머리로 구성된 클러스터, 멀티 프라이머로 구성된 클러스터입니다. 세 가지 구조 간 변경 기능을 지원하며 클러스터 구조로의 변경 시 DB 인스턴스의 수도 선택 가능합니다. 사양 변경의 경우 DB 인스턴스와 스토리지 사양을 업할 수 있는 스케일업 기능을 제공하며 스케일 다운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구조에서 DB 인스턴스의 개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는 스케일 인아웃 기능을 제공합니다. 서비스 생성 후 운영 중에도 규모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능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편의 기능은 DB 설정 관리 기능입니다. MySQL의 설정 값인 시스템 베리어블을 그룹 형태로 제공하여 사용자 편의를 높였습니다. 먼저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충분히 사전 테스트를 통해 튜닝된 설정 값을 디폴트 파라미터 그룹으로 제공하여 설정 관련한 큰 고민 없이 해당 파라미터를 사용하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 그룹 관리 기능은 파라미터 그룹의 생성, 삭제, 조회, 복사 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생성한 커스텀한 파라미터 그룹으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편의 기능으로는 백업 및 복원 기능이 있습니다. 매일 1회 고객이 설정한 예약 시간에 자동으로 백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고객이 원하는 시점에 수동 백업도 가능합니다. 백업한 데이터는 최소 1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보관이 가능하고 보관 기간에 따라 백업 파일은 삭제됩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데이터 백업을 원하는 경우 KT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나 데이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백업해둔 데이터 파일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복구하거나 새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편의 기능은 운영 중인 DB 인스턴스의 성능을 모니터링하고 알람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DB 인스턴스의 OS 및 DB 특화 매트릭을 1분 주기로 수집하고 수집한 매트릭을 콘솔 UI에서 시각화된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후 MySQL에서 발생하는 슬로우 쿼리 로그 및 에러 로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 예정입니다. 알람은 서비스에 이상 징후가 생겼을 때 메일 혹은 문자로 현황을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특정 이벤트나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알람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KT 클라우드 콘솔에서 서비스 생성 및 관리 방법 등 사용 가이드를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사용 가이드는 다음과 같이 6가지 과정의 실습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비스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D1 플랫폼에 접속 후 디바스포 MySQL 8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DB 인스턴스 메뉴에서 서비스 신청 및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활한 시연을 위해서 서비스를 기생성해 두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생성한 DB 인스턴스의 목록들이 보이고 특정 DB 인스턴스를 선택하면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를 생성한 후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DB 인스턴스 생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DB 인스턴스 생성 시 크게 4가지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차례로 각 옵션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버전은 8.0.29만 제공이 되고 해당 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DB의 CPU와 메모리 사양을 선택하며 1V코어에 1GB로 생성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DB 구성입니다. 스탠드얼론과 클러스터 구조 중에 원하는 구조를 선택하고 클러스터 구조를 선택한 경우 클러스터의 노드 수와 프라이머리 구성 방식을 선택합니다. 노드가 총 3개인 싱글 프라이머리 클러스터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DB 인스턴스를 식별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생성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이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DB의 계정 정보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설정합니다. 아이디는 매니지, 편의를 위해 비밀번호는 new1234 느낌표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DB 설정 섹션에서는 MySQL에 적용할 파라미터 그룹을 선택합니다. 디폴트 MySQL 8.0.29 파라미터 그룹은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화된 설정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고객이 원하는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하여 해당 파라미터 그룹으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타입 및 용량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SSD 타입의 용량은 100GB로 선택하겠습니다. 유지보수 시간은 고객이 생성한 DB 인스턴스의 업데이트 등 유지보수 관점에서 관리가 필요한 경우 KT 클라우드 관리자가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백업 설정 시간은 매일 1회 자동 백업이 수행되는 시간을 설정하고 백업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DB 인스턴스와 위치할 네트워크의 티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을 허용할지 말지 선택하겠습니다. 외부 네트워크에서 접속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외부 접속 허용 사이더 값을 선택하며 테스트 편의를 위해 모든 IP를 허용하겠습니다. 생성 구조로 선택한 싱글 프라이머리 클러스터의 경우 읽기와 쓰기가 가능한 DB와 읽기만 가능한 DB 서버가 있어 역할로 구분하여 포트를 설정합니다. 입력한 포트가 사용이 가능한지 설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 네트워크 정보도 외부 네트워크 정보와 동일하게 포트를 구분하여 설정합니다. 디바스포 MySQL 8을 처음 이용하시는 고객의 경우 DB 생성 시 굉장히 많은 설정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으나, 고객이 설정한 정보에 따라 DB 인스턴스가 구성 및 설정되기 때문에 고객은 별도 작업 없이 바로 MySQL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생성 버튼을 클릭하여 DB 인스턴스 생성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생성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생성 요청한 서비스의 상세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DB 인스턴스를 클릭 후 아래와 같이 상세 정보를 섹션별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DB 인스턴스를 생성 요청했을 때 설정한 존과 그리고 엔진 정보, 구조, 백업 및 유지보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섹션에서는 DB 인스턴스에 설정된 파라미터의 값과 그리고 외부 접근 정보, 그리고 DB 및 스키마 사용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이벤트 타임라인은 DB 인스턴스의 이력을 보여줍니다. 서비스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접속 정보는 DB 인스턴스 선택 후 네트워크 정보에서 외부 및 내부 접근 도메인 주소와 포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SQL은 접속 시 인증 정보가 필요하며 생성 때 요청한 계정 및 패스워드 정보를 입력하여 접근합니다. 현재 생성 요청한 서비스는 생성 중으로 서비스의 상태가 크리에이팅입니다. 서비스의 상태가 러닝이 된 후 인증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현재 생성 요청한 서비스는 클러스터 구조로 보통 생성 완료까지 최소 10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로 미리 생성해둔 서비스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포 웨비나라는 이름으로 생성해둔 DB의 접속 정보를 확인을 해보았고, 그리고 계정은 매니지, 스키마는 테스트로 확인이 됩니다. MySQL 클라이언트용 서버에 접속하였고, 커맨드를 사용하여 접속해 보겠습니다. 옵션 HA는 도메인 주소를 입력하고, 대문자 P에는 포트, U에는 사용자 계정명, 소문자 P에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접속합니다. 간단하게 데이터 핸들링을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위치한 탭은 읽기와 쓰기가 모두 가능한 엔드포인트로 DDL과 DML 커맨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위치한 탭은 읽기만 가능한 엔드포인트로 위쪽 탭에서 실행한 쿼리들이 잘 적용되었는지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러스터 구조는 데이터 복제를 지원하기 때문에 각 DB 서버에서 트랜잭션이 적용된 후 데이터 동기화가 되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쪽 탭에 접속하여
한번 스키마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스키마 활용하고 임시로 프로덕트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인서트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총 2건의 데이터를 인서트하고 데이터가 동기화가 잘 되었는지 아래쪽 탭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서트한 데이터가 동기화되어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바스포 MySQL 8 편의 기능을 설명하고자 데이터 핸들링은 간단하게 이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성 후 운영 중인 서비스에 대해 구조 및 사양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DB 인스턴스의 구조는 스탠드 얼론으로 싱글 프라이머리 혹은 멀티 프라이머리 타입의 클러스터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하려는 구조를 선택하고 변경 요청할 구조의 각 설정 정보를 입력하여 변경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양 변경의 경우 DB 인스턴스 스펙과 스토리지 타입 및 용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사양 및 사양 변경의 경우 실행 방식을 현재 요청한 시점에 즉시 시행하는 즉시 실행과 특정 시간을 정하여 요청하는 예약 실행으로 구분하여 요청도 가능합니다. 서비스 운영 중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백업 및 복원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DB 인스턴스는 자동으로 매일 1회 고객이 정한 시점에 백업을 수행합니다. 별도 수동 백업이 필요한 경우 수동 백업 버튼을 클릭하여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백업 및 복원의 관리 기능을 위해 백업 메뉴가 있으며 백업 메뉴를 클릭하면 데이터베이스의 백업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백업본으로 신규 데이터베이스로 복원하거나 KT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보관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를 신청 후 오브젝트 스토리지 내보내기로 버튼을 클릭하여 파일을 보관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백업본으로 신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으며 백업된 데이터 전체를 복원하는 전체 복원 또는 특정 시점을 선택하여 복원하는 시점 복원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MySQL의 시스템 베리어블을 파라미터 그룹 형태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운영 중인 DB 인스턴스에 적용된 값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상세정보 탭에서 현재 적용 중인 파라미터 그룹을 다른 파라미터 그룹으로 교체하거나 혹은 DB 컨피규레이션 탭에서 현재 적용 중인 파라미터 그룹의 설정 변경 버튼을 클릭하여 파라미터 값을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DB 설정값 관리 편의를 위해 파라미터 그룹 메뉴를 클릭하여 고객의 커스텀한 파라미터 그룹을 생성하거나 편집, 삭제가 가능하고 그룹 간 비교도 가능합니다. DB 인스턴스를 생성한 후 바로 DB 인스턴스에서 일어나는 이벤트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메뉴에서는 고객이 생성한 DB 인스턴스 전부에 대해 이벤트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메뉴에서는 DB 인스턴스와 인스턴스별 구성하고 있는 MySQL 서버를 클릭하여 성능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 인스턴스 생성 직후부터 1분 주기로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그래프 차트로 확인할 수 있어 직관적인 조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람 메뉴는 MySQL 서버의 이벤트 규칙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해당 리스트는 현재 생성된 알람 규칙들이고 알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DB 인스턴스 중 특정 DB 서버를 대상으로 매트릭과 임계값을 지정하며 알람을 생성하면 해당 이벤트 규칙에 부합 시 현황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알람을 고객의 SMS 혹은 이메일로 제공받기 위해서는 KT 클라우드의 메시징 서비스에서 구독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KT 클라우드의 메시징 서비스는 무료 서비스로 DB 인스턴스의 알람 토픽을 우선 확인해 본 후 해당 알람 토픽에 공유받고자 하는 이메일 주소 또는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여러 기능들은 KT 클라우드 매뉴얼에서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금일 세션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지 못한 부분은 채팅창에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민정 매니저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김민욱 매니저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민욱입니다. 지금부터 KT 클라우드 서버리스 서비스에 대한 시연과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KT 클라우드 서버리스는 크게 개념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 두 가지로서 나눴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개념적인 관점에서의 서버리스는 기존의 개발자들이 생각을 했던 물리 환경까지 관리를 해야 했던 영역들에서 클라우드가 도입되면서 CSP사들에 의해서 물리 환경까지 대신 관리해주는 영역으로 확장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조금 더 발전한 것이 가상 환경까지도 클라우드 CSP사들이 모두 관리해준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개발에만 신경 쓸 수 있는 게 바로 서버리스라는 개념의 의미입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서버리스를 바라보게 되면 크게 파스와 바스라는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Function as a Service라는 이 파스는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함수를 단일 함수로서 컨테이너로 배포하고 여기에 필요한 URL을 제공함으로써 함수를 URL을 통해 호출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실 수 있고요. 이 백엔드 as a 서비스라고 불리는 이 바스는 단일 함수가 아니라 다중 함수를 하나의 컨테이너 이미지에 묶어서 컨테이너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배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게 됩니다. 서버리스의 주요한 특징으로 이렇게 제공한 서비스들은 URL을 통해 접근이 가능한데요. URL을 통해서 접근할 때는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게 되지만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셧다운이 자동으로 되면서 리소스의 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스와 바스 영역으로 보았을 때 국내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파스 영역에서는 국내외 CSP를 통해서 독립적인 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바스의 경우에는 국외 CSP사들에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개념적인 관점과 기술적인 관점에서 바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리스 서비스의 구조적인 특성상 이 두 가지의 연계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KT 클라우드 서버리스는 이 모든 영역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커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것이 저희 바로 KT 클라우드 서버리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파스의 영역에서 매핑되는 서비스가 바로 코드런이라는 서비스고요. 서비스 개발자가 인라인 편집기를 통해서 코드를 작성하거나 혹은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 단순히 배포 버튼만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단일 함수가 담긴 컨테이너가 배포가 되게 되고요. 이 컨테이너는 마이크로 VM이라는 격리성과 보안성이 향상된 기술을 기반으로 동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단일 함수들은 모두 백엔드의 서비스들과 혹은 연계 서비스들과 다양하게 연계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고요. 생성한 서비스들은 모니터링이나 로그, 그리고 인증 관리를 통해 서비스 개발자들로 하여금 관리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생성된 이 서비스들은 URL과 인증 토큰을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하게 됨으로써 서비스 사용자들은 URL을 호출하면서 단일 함수에 구현되어 있는 코드의 내용을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앱런 서비스인데요. 앞에서 보셨던 인라인 편집기를 통한 코드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컨테이너 이미지를 생성해 놓고 컨테이너 레포지토리 상에 올려놓으면 이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컨테이너를 배포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VM을 기반으로 컨테이너가 동작하게 되고 코드런과 동일하게 모니터링 로그, 인증 관리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발자는 배포를 하고 배포 버튼만 누르게 되면 URL과 인증 토큰을 통해서 서비스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두 가지의 그 서비스들을 가지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보시면, 먼저 개발자들은 인라인 편집기 혹은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도 서비스 배포가 바로 가능하고요. 단순하게 이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 URL을 사용자나 혹은 연계 서비스 쪽으로 전달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후속 조치 자체로 서비스 관리의 영역에서 모니터링이나 로그 그리고 인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데모 시나리오를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데모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회원관리 웹페이지를 미리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회원 생성, 회원 탈퇴, 정보 수정, 그리고 회원 조회 등의 기능을 각각 구현해 놓은 상태고, 단일 함수로서 삽입, 삭제, 수정, 검색이라는 기능들을 분리시켜서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회원 생성인 경우에는 회원 생성이 발생하면 삽입이라는 단일 함수의 URL을 호출을 하게 되고요. 이 삽입 함수 안에 구현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접속 정보와 SQL 구문을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코드런에서는 기능과 단일 함수가 1:1로 매핑이 되어 있다면, 이 앱런 서비스에서는 단일 서비스 안에 구현된 함수들이 각각 존재하기 때문에 단일 URL에서 내부적으로 함수를 분기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구조를 가지고 한번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KT 클라우드 포탈의 화면이고요. 좌측에 서버리스 탭을 누르게 되면 서버리스 콘솔을 접속할 수 있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서버리스 콘솔 버튼을 누르게 되면 KT 클라우드 서버리스 UI UX로 접근할 수 있고요. 먼저 새 프로젝트를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서버리스 디바스라는 이름으로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KT 클라우드 포털로 넘어가서 앞에서 생성한 서버리스 프로젝트들에 대한 리스트를 간략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앱런과 코드런을 생성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명을 클릭하게 되시면 앱런과 서비스 코드런을 생성할 수 있는 메인 페이지가 보이게 되고요. 코드런을 한번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런의 이름은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함수이기 때문에 select function이라는 이름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함수 이름에 따라 URL이 자동적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해당 URL에 대해서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증과 미인증, 그리고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사용할지에 대한 메모리 설정도 가능하고요. 그 외의 옵션과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코드를 한번 개발해 보겠습니다. 런타임에서 다양한 언어들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예제로는 한번 파이썬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연동을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 패키지를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이 되고요. 파일명을 간단하게 select function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고요. 기존에 예시로 있던 함수를 모두 지우고 PyMySQL을 한번 임포트 시켜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작성할 코드들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한 접속 정보들과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셀렉트 부분이 같이 포함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SQL 구문을 작성을 해서 employee라는 테이블로부터 모든 회원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는 SQL 구문을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함수들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성이 모두 끝났고요. 코드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그다음 배포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작성한 코드가 컨테이너로서 배포가 되게 되고요. 현재 상태는 회색 상태로 나타나는데 생성 중인 과정을 나타내고요. 해당 상태가 파란색으로 바뀐다는 것은 사용하지는 않지만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이제 생성한 컨테이너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에서 빌드 로그를 클릭하시게 되면 컨테이너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어떤 라이브러리가 다운로드 되었는지 빌드 로그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생성한 셀렉트 펑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양한 메소드들을 통해서 테스트를 할 수가 있는데 한번 함수 테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디바스에서 구축한 MySQL로부터 데이터를 전체 가져오는 정보를 나타내고 있고요. 해당 정보들은 회원 정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은 로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당 함수 컨테이너가 어떻게 동작했는지에 대한 로그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은 앞에서 작성한 소스 코드를 확인하거나 혹은 zip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정보에서 해당 URL에 대해 접근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토큰을 발행해서 토큰이 있는 사용자에게만 URL에 접근 가능한 인증 관리를 관리하는 탭이고요. 네. 다음 생성된 이 select 펑션이라는 컨테이너에 대한 모니터링 정보를 나타내는데 실무에 적합한 매트릭들만 조금 추려서 출력하고 있는 과정이고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조회 기준일을 선택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생성한 select 펑션은 이제 테스트 페이지를 통해서 한번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페이지가 테스트 페이지이고요. 네, 회원 리스트를 조회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리스트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회원 리스트가 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회원 리스트 버튼을 클릭하는 순간 select 펑션에 대한 URL을 호출하게 되고 앞에서 보셨던 select 펑션에서 구현한 SQL 구문이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넘어가면서 모든 데이터를 추출해오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회원 가입과 회원 수정 그리고 회원 업데이트에 대한 나머지 기능들을 한번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한번 구현을 해봤고요. 이제 4가지의 기능들을 각각 함수로서 분리시켜서 배포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설트 함수를 먼저 예시로 보겠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인설트 구문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인설트 구문은 전달받은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쪽에 보내서 데이터를 삽입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 가입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저1이라는 이름과 회사 그리고 주소를 입력했고요.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인설트 함수가 호출이 되면서 정보가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 탈퇴를 앞에서 보셨던 유저를 한번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회원 탈퇴를 위한 delete 펑션은 파란색인 상태로 생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탈퇴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delete 펑션이 동작하게 될 거고요. 네, 이렇게 탈퇴가 되었고요. 초록색으로 변하는 delete 함수의 상태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원이 삭제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있던 회원들에 대한 정보를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KT라는 회사에서 KT 클라우드로 변경을 하고 정보를 수정하기를 누르게 되면 업데이트 펑션을 URL로 호출하게 되고 업데이트 펑션이 컨테이너화가 되면서 상태가
초록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각각의 웹페이지에 1대1로 함수들을 매핑시켜 놓은 것이 바로 코드런의 구조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까지가 코드런의 소개입니다. 네, 이제는 앱런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차례인데, 앱런의 경우에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코드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이미지를 업로드해두고 이미지를 다운받아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코드런에서 각각 구현했던 모든 함수들을 단일 어플리케이션, 즉 웹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단일 함수들을 한 곳에 모아서 컨테이너화로 만들어 둔 상태입니다. 네,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코드런의 모든 함수들이 해당 파일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select, delete, update 모든 함수들이 단일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현한 파일은 도커 파일을 통해서 이미지를 빌드하고 도커 허브에 업로드해 둔 상태입니다. 다시 서버리스 UI UX로 돌아와서 앱런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앱런 서비스를 누르게 되면 서비스 이름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고요. 앞에서 생성한 URL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코드런에서도 제공했던 인증 기능을 동일하게 앱런에서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컨테이너의 포트 번호라든지 혹은 리소스들 외에도 환경 변수 값도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과 URL만으로도 만들기 버튼을 통해서 앱런 서비스가 배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앱런의 경우에는 곧바로 서비스 접근 URL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배포된 앱런의 상태가 회색에서 초록색 상태로 변했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상세 정보가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앱런의 경우에는 코드런과 조금 다른 구성인데요. 앞에서 설정한 컨테이너들에 대한 정보들을 간단하게 확인하거나 환경 변수의 값, 그리고 실제 이 서비스가 어떻게 배포되어 있는지에 대한 야물 파일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야물 파일은 이렇게 야물 탭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야물 탭에서 직접 야물 파일을 수정해서 검증, 그리고 저장을 통해 새로운 버전의 서비스로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상세 정보에서도 간단하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요. 로그 정보,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 탭에서 인증과 미인증을 통해 토큰을 생성해서 접근 권한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탭에서 앱런에 필요한 아주 매트릭들만 모아서 이렇게 한 번에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서비스 페이지로 돌아가서 한번 앱런을 통해서 앞에서 구현된 웹페이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과 동일한 페이지고요. 회원 정보를 조회를 하게 되면 코드런에 있는 함수를 통해서 조회하는 게 아니라 앱런 URL을 통해 앱런의 서비스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하는 구조가 되고요. 정상적으로 리스트가 조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회원가입을 한번 간단하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저1이라는 정보를 입력하고요. 나이와 회사, 그리고 주소를 입력하고 가입하기를 누르게 되면 유저1의 정보가 정상적으로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앱런을 통해서 간단하게 웹페이지와 연동하는 것을 한번 해보았고요. 이제는 앱런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트래픽을 관리하는지 각 버전에 대한 트래픽 관리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상세 정보로 한번 들어가서 새 버전을 먼저 배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V1은 전체 정보를 불러오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수정된 버전 2는
앞에서 생성한 유저 1에 대해서만 정보를 조회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새 버전을 배포를 하고요. 이렇게 새 버전이 정상적으로 생성이 되면 새 버전이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트래픽은 이 새 버전으로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트래픽 관리 버튼을 눌러서 구버전과 신버전에 각각 50%씩의 트래픽이 가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다시 웹페이지에서 회원 리스트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V1에 의해서 호출한 셀렉트 함수가 전체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다시 조회를 하는 순간 V2에 의해서 유저 1에 대해서만 회원 리스트를 조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V1, V2, V1, V2 이런 식으로 트래픽 관리에 의해서 50%씩 설정한 트래픽이 각각의 버전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이 트래픽과 관련 없이 특정 버전을 직접적으로 호출하기 위해 태그 네임을 지어주게 되면 태그 네임을 통해서 특정 버전을 호출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KT 클라우드 서버리스 POC를 모두 마쳤고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기능들을 통해서 앞으로도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민욱 매니저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에 채팅창에 다양한 질문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중에 몇 가지 질문을 여기 계신 발표자분들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MySQL 5 또는 8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디바스4 MySQL 8으로의 마이그레이션을 빠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선민정 매니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ySQL 5와 8 모두 디바스4 MySQL 8로의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CLI 명령어 또는 KT 클라우드 콘솔에서 외부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MySQL 덤프를 활용하여 기존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를 SQL로 백업하고 생성한 디바스4 MySQL 8에 임포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KT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한 마이그레이션입니다. 이전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올리고 난 후 디바스4 MySQL 8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기능을 통해 데이터를 임포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가이드는 KT 클라우드 페이지에 안내할 예정이고 마이그레이션 시 필요에 따라 서비스 지원도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서버리스에 대한 질문인데요. KT 클라우드에서는 현재 다양한 서비스 상품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서버리스와 KT 클라우드 상품들 간에 연계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김민욱 매니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앞에서 보셨던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시작으로 KT 클라우드의 다양한 서비스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계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서버리스에 대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출시된 서버리스 서비스의 기능 외에도 생각하고 계시는 향후 추가 기능들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역시 김민욱 매니저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좀 좋은 질문이신데요.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서버리스가 개발자를 위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CI/CD 같은 기도스 등에 대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어서 역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서비스의 장애로 MySQL의 오토 페일오버가 이루어진 경우에 서비스 가용성은 어느 정도 보장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민정 매니저님께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서비스의 클러스터 구조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장애가 발생하면 페일오버가 자동으로 진행되는데요. 오토 페일오버의 경우 MySQL 최신 엔진 기반 구조화에서 거의 즉시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제공 중인 기능으로 고객이 직접 클라우드 콘솔에서 수동 페일오버를 진행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활용한다면 이러한 페일오버 상황을 재현하여 서비스 영향도도 사전 점검이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문의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Q&A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발표자분들의 진행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김민욱 매니저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KT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어떻게 고객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KT 클라우드 서버리스는 기존에 분리된 서비스들을 하나로 통합한 서비스로 고객의 효율성이나 개발의 생산성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서비스이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선민정 매니저님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웨비나를 통해 디바스포 MySQL 8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서비스는 KT 클라우드에 최적화된 설정을 통해서 설치부터 구성, 백업, 이런 다양한 관리 작업들을 손쉽게 할 수 있어서 사용자는 서비스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또한 운영 중의 실수도 데이터를 복원하여 이전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고 또한 장애가 발생해도 오토 페이로버를 통해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렸던 디바스포 MySQL 8 서비스 이외에도 저희 KT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스 서비스를 개발하여 개발자 및 또는 운영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KT 클라우드의 신규 출시 상품을 다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네, 끝으로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채팅창을 보시면요. 설문 참여 화면이 보이실 겁니다. 정성스러운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께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리니까 설문도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서비스 생산성 향상을 돕는 디바스포 MySQL 8 서버리스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